학교 가기 싫다.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. 과학에 대해서, 우주에 대해서, 막 별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애들은 관심조차 주지도 않고 쟤는 뭐 이상한 소리만 해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반응도 못하는 현상? 이런 걸 보고 도대체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.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아직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, 많은 영재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지루하고 단순한 수업 방식, 그다음에 마음껏 질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업 분위기,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어하죠.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는 거를 한 달 내내 계속 하고 있다든지, 그러면 뭐 할 게 없는 거잖아요. 그다음에 초등과정 수준 정도는 이미 알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.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을 이미 다 곱셈까지 하는 아이를 앉혀놓고 덧셈만 반복하고 있는 수업 패턴, 뭐 이런 것들은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, 그렇다고 해서 곱셈식으로 설명해 주면은 그건 아직 2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지금 말하면 안 돼, 그렇게 먼저 배우면 안 돼,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지, 이러면은 아이는 학교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친구들을 살펴보면 정말 재미없는 건데도 서로 킥킥거리면서 재밌다고 말하는 거. 그 다음에 내가 과학에 대해서, 우주에 대해서, 막 별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애들은 관심조차 주지도 않고 쟤는 뭐 이상한 소리만 해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반응도 못하는 현상? 이런 걸 보고 도대체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.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또 일방적인 규칙들, 생활 규칙들, 뭐 앉아 있어야 된다, 뭐 해야 된다, 뭐 해야 된다, 이런 일방적인 생활 규칙이 아이들이 볼 때는 다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되게 힘들게 하죠. 그래서 뭐 학교 가기 싫다,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가 가장 어렵고, 3학년 좀 지나면은 아이들이 조금 적응을 해요.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는 수준? 요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, 학습적인 지루함은 3학년, 4학년이 돼도 그거는 변화가 없기는 하죠.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이게 좀 관건이잖아요. 그죠? 일단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아이의 특징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. 내 아이는 학습적 특징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는 성향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분야 나오면 계속 말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. 선생님께서 요것 좀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. 우리 아이 영재 이런 표현보다는 아이가 이런 학습적 기질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거. 그리고 아이가 지금 집에서 구구단까지 다 외워버린 바람에 학교에서 조금 수학 시간에 좀 지루할 수 있는데, 혹시 수학 관련 서적을 보면 안 될까요? 그 시간에 이렇게 어떤 책으로 대안할, 그 지루함을 달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. 아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기는 해요. 어떤 것을 이해시켜야 되냐면, 일반적인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, 그러니까 이 학교는 너처럼 이제 똑똑한 아이들만을 모아놓고 너만을 위한 학교, 그런 가르치는 곳이 아니야. 보통 너가 아닌 보편적인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. 그리고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 있고 그 아이들 속도로 아마 수업을 가르칠 거야. 너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. 이렇게 아이한테 그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너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.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걸 잘 모를 수 있어.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설명해봤자 너가 원하는 답은 얻을 수 없을 거야. 그런 것들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대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이한테 그 환경이나 그 역할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, 이게 아이들한테 매우 학교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게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,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, 사실 영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원리나 자기의 논리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관찰이에요. 그럼 영재 아이들이 이 사회에 좋은 아이로 성장해서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좀 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관찰이라는 것이 필요해요. 그래서 내 또래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데에 관심이 있고,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인지시켜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학교에서는 너 같지 않은 일반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
생활을 하는지,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부여해주면 더 좋은 생활의 환경이 변화되는지,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관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돼. 그래서 그 아이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불편함은 나는 이런 생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집에 와서 관찰한 걸 엄마한테 얘기해줘. 그러면 아이는 학교 가서 관찰하는 어떤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지루함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. 영재아동의 조기 입학은 사실은 조기 입학해서 그 이후에 커리큘럼만 잘 돼 있다면 조기 입학은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월반이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학년을 뛰어넘어서 학습을 운영해 주지는 않고는 있어요. 그래서 실상은 조기 입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3학년까지의 어떤 인지적인 혜택,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아이들도 10살이 되면은 이제 인지적 1년 차이가 없어져요. 그만큼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인지적 차이는 없게 되는데, 그러면 영재 아이들은 인지적 차이 때문에 먼저 조기 입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럼 만 6세인데 한 8세 정도의 인지 수준이 있으면 6세 때 8세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, 근데 한 3학년 정도 되면 아이는 이미 5학년, 6학년 인지 형태를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있죠. 그러면 끝없이 그 인지적 형태는 좁혀질 수가 없다. 결국은 학교를 통해서 인지적 형태를 좁힐 수 있는 건 과고나 외고나 아니 특목고나 아니면 영재고, 그때 가서야 인지적 특성이 좁혀지지, 그 이전까지는 인지적 차이를 통해서 내가 아이가 인지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 입학한다? 그거는 저는 이제 별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. 인지적 차이를 떠나서 아이가 좀 더 많은 거를 절 배우고 싶어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, 그 다음에 학교 생활도 무난하게 하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정서적 차이도 괜찮아,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어. 영재 아이들 중에서 사회활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런 아이들은 조기 입학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.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죠. 나중에 1, 2년 차이를 더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훨씬 어린 나이에 좀 더 빨리 대학을 먼저 갈 수도 있고, 이런 아주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남자아이들 경우는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더 조심해야 될 것이, 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연령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서 이제 뭐 동생 취급을 한다든지 뭐 좀 무시한다든지 이런 걸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있기는 해야 돼요. 그래서 남자들이 서열 구조에서 체격이 좀 좋다, 그럼 좀 괜찮을 수가 있기는 하죠. 그렇다고 한데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은 조기 입학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문제점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시스템 자체가 영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점이 언제 드러나냐의 게임이지, 그냥 문제점은 늘 갖고 있죠. 그 지루하다라는 것이 없어질 일도 없고 바뀔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뭐 힘들어하는 것이 인지적 측면의 지루함인데, 그걸 달래주려면 학교 밖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학교 밖 활동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국가에서 제공되어 있는 부설 영재원들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영재원, 대학 부설 영재원,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고, 그 다음에 사설 영재원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과학 영재를 가르치는, 수학 영재를 가르치는 학원들,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학교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,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적인 어떤 인지력을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.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나 빨리 학교 끝나고 저기 뭐 배우러 가야지,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게 하는 거, 뭐 할 수 있다라면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조기 입학할 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그 단체 활동의 수용 여부예요. 그러니까 어쨌든 나와 맞지 않는 아이들일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가 견뎌낼 수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아이, 이러면은 이제 조기 입학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민감해서 또래와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활동성이 과한 아이들은 오히려 조기 입학을 함으로써 그 문제점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피드백만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조기 입학을 하려면 수용성이 좀 있어야 된다. 어떤 규칙에 대한 수용성이 반드시 좀 있고, 그런 아이들은 이제 조기 입학을 해도 뭐 부모들이 생각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조기 입학을 안 한다고 하면 1년을 늦춘 거잖아요. 그만큼 경험 요소가 느니까 그만큼 전두엽의 발달성을 믿는 거죠.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갖고 간다라는 거. 근데 뭐
어차피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게 조금 고통스러운 거죠. 그래서 지금 일반 학교에서도 영재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긴 한데 그건 일 주일에 한 번이에요. 토요일이나 뭐 이렇게 별도의 수업 과정을 빼고선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일반 교육 과정은 또 동일하게 다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루함은 사라지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죠. 과고나 뭐 영재고처럼 초등학교부터 있으면 그 아이들이 뭐 좋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?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. 근데 초등학교, 중학교, 유치원은 아예 없다가 고등학교만 딱 있으니까 이제 좀 그게 조금 아이들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.